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시설과 성인 오락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같은 방에 머물 수 없으며 노래방 등을 할 때에는 1인만 가능하고 클럽과 나이트 등에 대해서는 춤추기가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도 가능해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3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역 내 목욕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417개 목욕장 운영자와 종사자이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밝혀지지 않은 지역 내 감염자를 찾아내 지역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올해 첫 도민과의 대화가 지난 금요일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전남도지사,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지역민들은 광양항과 율촌 산단의 연결 도로 개설과 코로나19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의 완전 매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의 분양과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목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90%로 필지 분할과 수요자를 위한 업종 배치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분양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방안 점검에 나섭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 사천과 양산, 경북 경주시를 확인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공단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인상, 공단 임원에 대한 보훈 인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 광양에 첫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성왕동에 있는 기존 LPG 충전소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1시간에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광양시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4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개인이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한 대당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청 축구단이 FC 목포 축구단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독립법인 설립을 통해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FC 목포 축구단의 윤재공 단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FC 목포 단장 윤재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시청 축구단이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FC 목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운영되는데요. 먼저 기존과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FC 목포로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좋은 선수가 있으면 단연 계약을 해서 그 팀이 1년 시즌이 끝나더라도 구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때 이적료가 발생됨으로써 그 이적료가 발생되면 구단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선수들의 프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나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수들의 단연 계약을 통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꿈을 키워준 역할을 하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전략 있으십니까? 우리 그 FC 목포 축구단은 다른 팀에 비해서 좋고 훌륭한 이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저희들은 천연구장 3면과 인조잔디 4면을 가지고 있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할 수 있는 하프 돔을 가지고 있어요. 돔구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선수들 영양 관리를 위해서 좋은 식단을 꾸려가지고 선수들한테 영양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코치와 감독이 선수들의 기술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이며 저희들은 어, 우리 선수들이 먹고 쉬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단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K3 리그 개막전이 있었는데 경기에서 김해시청 축구단과 맞붙은 경기에서 이제 FC 목포 축구단이 승리한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오는 3월 20일에 홈 개막전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회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올해 팀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홈 개막전이라는 것은 우리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마음에 아니 압박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선수들은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선수들은 어디서든지 이 관중이 아니면은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면은 이 올해 K3에서도 상위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제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4강까지 가서 우리 4강을 준비하는 우리 구단으로 한번 면모를 드러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게임 한 게임 4강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FC 목포 축구단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FC 목포 축구단 윤재공 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첫 청정 위판장이 고흥 녹동항에 생길 예정입니다. 청정 위판장은 수산물을 육지로 올려서 선별하고 위판 배송하는 모든 과정에 혁신적인 위생시설을 갖춘 시설인데요. 2,9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지며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일 공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광양 농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가 오는 4월 5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 광양사무소와 광양분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에서는 농협 경영체 등록 업무 등이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광양 농민들은 국립농산물검사소 광양출장소가 순천으로 합병된 후 23년 동안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순천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여수경찰서가 은행원을 사칭해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붙잡았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외 버스를 통해 타 지역으로 달아나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22살 A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모 씨는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확인한 뒤에 은행원이라고 속이고 접근을 해서 저금리 대출이라며 대환 대출을 요구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동식 단속 장비를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명 줄었고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 이동식 단속 상자
112대를 투입해서 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단속 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소형 경광 등 이른바 플래시 윙커 설치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시가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보호과에 라돈 측정기를 비치하고 대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요. 라돈은 매트리스나 라텍스, 온수매트 등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농도가 높게 측정되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순천시가 운영하는 권분가게에 기부 물품과 성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권분가게 물품이 소진돼 휴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과 단체들이 6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별량면 학서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권분가게를 이용하러 왔다가 오히려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직접 재배한 미나리 50단을 기부했으며 해룡면의 한 어르신도 직접 농사를 지은 오색미 50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지역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 사업체 수는 24,900여 개, 종사자 수는 1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숙박과 음식업, 운수 창고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시는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전세버스 업체 8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한 차고지 현황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차고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입니다. 실태 점검은 오늘 17일까지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목포 영산강변에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목포시는 11일 옛 황포 돛배 매표소에서 자전거 터미널 개장식을 갖고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정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상 2층 규모의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터미널에서는 정비와 보관이 가능하고 안전 교육을 받거나 자전거 대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인데요. 이번 단속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법 위반 행위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도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공모 지역은 역세권 지역과 장천동, 남재동, 저전동으로 일반 공모는 최대 400만 원,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기업 육성 공모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검사 수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남에서는 광주에서만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